그 질문, 그냥 무례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로 사람을 아래에 두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질문이 어떻게 당신을 대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무난하게 끝납니다. 대놓고 모욕을 당한 것도 아니고, 큰 싸움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원래 저 사람 말투가 좀 직설적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조용해지면 이상하게도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걸 물어봤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분이 늦게 나빠집니다. 만남이 끝난 뒤에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게 한 번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집에 와서 기분이 가라앉고 자꾸 나를 설명하게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 형성되고 있는 힘의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묻고, 나는 답하고, 나는 설명하고, 그는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위치가 정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왜 그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자꾸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가? 왜 나는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가 집에 와서야 비로소 기분이 나빠지는가? 왜 나는 세 번째 만남이 되어서야 이게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가? 그 구조를 눈치채지 못하면 다음 사람을 만나도 결과는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힘의 구조를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준을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왜 세 번일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확히 세 번이라는 과학 법칙이 아니라 반복이 쌓이면 사람의 신경계가 그 장면을 더 빠르게 예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는 비슷한 경험이 이어질수록 그 상황을 다음에도 올 수 있는 장면으로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는 해마가 맥락을 저장하고 편도체가 정서적 경계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만남이 몇 차례 반복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긴장이 올라가거나 만남이 끝난 뒤에도 생각이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회적 장면에 몸이 적응하려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불편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주는 학습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이 구절은 실제로도 한 박자 멈추는 것이 반응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과 닮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감정 습관 반응이 더 앞서기 쉬운데 그때 잠깐의 멈춤이 조절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한 박자가 구조를 바꿉니다. 둘째, 설명 대신 질문을 돌려주십시오. 왜 궁금하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잠깐 멈추고 이유를 만들고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자동 반응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대화의 속도가 조정됩니다. 반대로 내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나는 쉽게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방어 모드에서는 긴장이 올라가고 말이 길어지며 판단이 단순해지기 쉽습니다. 생리적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커지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실행 기능 유연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나는 이미 수세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질문을 돌려주는 건 공격이 아니라 관계의 힘을 수평으로 되돌리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런 걸 대화의 틀을 바꾸는 일, 프레이밍을 다시 잡는 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셋째, 짧고 분명한 경계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질문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경계가 길고 복잡해지면 상대가 설명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계 문장은 설득문이 아니라 표지판에 가깝습니다. 짧고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짧음은 냉정이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넷째, 자세를 바꾸십시오. 이건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자세와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각성과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이 올라가면 말이 빨라지고 설명이 길어지기 쉽고, 반대로 호흡과 속도를 늦추면 몸이 안정 신호를 받기 쉬워집니다. 연구에서도 자세 변화가 자율신경계 지표의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느린 호흡이 부교감 활성 안정 신호과 관련된 지표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됩니다. 어깨를 말고 시선을 피하면 뇌가 무조건 위협으로 분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자세가 내 몸에 불안 신호를 더해 말이 조급해지고 설명이 길어지는 쪽으로 기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펴고 시선을 안정시키고 속도를 늦추면 내가 덜 흔들리는 느낌을 만들고 상대도 그 안정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몸과 신경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말보다 몸이 먼저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기준입니다. 3번 이상 반복되면 신호입니다. 대답 대신 질문을 돌리십시오. 짧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자세를 세우십시오. 이 4가지는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례한 질문이 반복될 때 내가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내 자존감이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평가, 배제, 무시 같은 신호에 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발달해왔습니다. 사회적 거절이나 배제 경험이 통증처럼 오래 남고 반복해서 떠오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불편함은 내가 예민해서라기보다 내 존엄이 경고등을 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킨다는 건 모든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되는 힘의 구조를 분별하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뒤 3번 이상 집에 와서 기분이 가라앉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은 분별로 끊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편함을 내 탓으로만 돌리던 분들이 최소한 한 번은 구조를 의심해보고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적용해보세요. 무례한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부터 하지 말고 왜 궁금하세요? 혹은 그 질문은 답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짧게 꺼내보는 겁니다. 해보면 내 몸이 얼마나 빨리 안정되는지, 대화의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혹은 어떤 문장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